안녕하세요. 박식TV의 박봉식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속상한 경험이 있고요. 또 말을 잘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말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 그 방법을 1%만 바꿔도 내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 1%만 바꿔도. 그리고 명연설가들은요,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청중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연기처럼 거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만 잡아당기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발력, 표현력, 현장감이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려면 내공이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세상의 이치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많은 정보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편히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린 족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5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취미,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평소에 생각을 해두면 정말 실타래처럼 술술 말이 돼서 분명 1% 다른 말솜씨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성찰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네, 필름 되돌리듯이 리뷰하는 것이죠. 행위뿐만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설득을 통해서. 네, 그러면 문제 인식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정리가 돼서 소통을 잘할 수가 있고 또 뼈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경청의 미학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경청이야말로 소통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력과 친화력으로 맞장구 치면서 호응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의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말이죠.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소통하는 태도가 좋은 관계 형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어법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조사 하나만 틀려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해력을 그리고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죠. 쉬운 예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라는 말. 네, 조사 하나, 말 쉬는 부분 하나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어법에 맞는 표현, 이거 중요하고요. 사투리요? 저는 괜찮습니다. 물론 사투리가 그 사투리를 잘 모르는 표준말을 쓰는 사람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투리를 쓰면은 안 되지만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얼마든지 사투리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가 나 자신을 알라. 둘째는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3번째 경청. 4번째 어법에 맞게. 마지막 5번째 시나리오 구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 정신을 가지고 스토리를 쉽고 흥미롭게 구조화하시고 여기에 메시지까지 함께 넣는다면, 녹아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말을 못해서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고 또 속상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늘 스피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박식TV는 함께합니다. 유레카. 안녕하세요. 박식TV의 박봉식입니다. 요즘은 스피치 능력이 바로 권력인 시대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외모보다도 더 강력한 매력지수, 파워 스피치,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하지? 할 말이 없는데 혹시 이 얘기를 하면 망신당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6가지 관점에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네. 멍석 깔아놨는데 평소에 잘하다가도 떨려서 또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아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그러나 못해도 하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데서 자신감은 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신감은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인지,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인지, 또 내 이 말을 해서 내 인상을 좋게 할 사람인지, 또 아니면은 그 용기나 또 힘을 줘야 될 그런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잡고 있어야만이 말을 논리적으로 해서 교감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도 그려지고 상대의 가슴으로 또 머리에서도 그것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길가에 노란 개나리가 활짝 폈어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삼복도로에 올라갔더니 양가에 정말 노란 비단을 펼쳐 놓은 것처럼 개나리가 아주 노랗게 피어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어떤 것이 더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비유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서로 공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이 없거나 흥미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간에 혹시 어떤 내용을 놓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그 말에 경청할 수 있어요.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지루함을 없애려면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유머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머 한 가지를 가지고 10번, 20번, 100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머 나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시도 해보셨어요? 어디서 넌센스 퀴즈를 들었다면 내가 다른 데 가서 그거를 최소한 10번 이상 해본 경험이 있느냐고요. 없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유머 잘할 수 있습니다. 10번, 20번 그 이상 한 가지 유머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 정말 자신감을 얻어서 어떤 유머든 들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수가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떨림증 해소는 낯익은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대상이 낯익은 사람이 없다면 생각을 하면 되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떨리는 것이 많이 나아집니다. 논리와 감성으로 교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꾼. 누구나 익숙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도 붙고 스토리에 그 의미가 부여가 돼서 정말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꿈과 이야기가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